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제 인생이 바뀌는 줄 알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고 오른쪽에 보면은 뭔지 아세요 이거? 아니요 요 스포츠 스킨스쿠버 요게 저거든요. 아래 보면은 여기 인스트럭터 있죠. 저는 스쿠버 강사예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스쿠버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 발급까지 제가 다 해줄 수 있는 스쿠버 강사이고요. 멋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저는 엄청 재수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술 먹을 수 있는 고등학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직을 위한 학원 정도 수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가. 2년 동안 열심히 놀았어요. 제가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할 때 진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제 성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평점 학교 4.5 만점에 0.8이었어요 제가. 학사를 내버리고 논 거죠 그냥 아예. 네, 그때 또 열심히. 남자는 2학년 마치면 어디 가죠? 이제 1, 2학년 마치면 군대 가잖아요. 제가 군대를 해병대를 나왔는데 군대를 안 가려면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2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갈 거면은 제일 힘든 데를 가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병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해병대 중에서도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군생활 열심히 했고 군대에서 깨달은 게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곳은 끌려가는 군대가 아니라 지원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주도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대부분 체대 애들이에요. 실제 운동 선수들도 많고요. 저는 그냥 일반 대학생이 이제 이 부대에 가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냐면 주도적으로 생활하는 것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훈련을 하는데도요. 뭔가 이렇게 막 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그 힘든 거를 해버리고 빨리 끝내버리는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그 부분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군대 남자들이 병장쯤 되면 뭐 이렇게 자기 개발 많이 하거든.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군대 선임들이 외국을 많이 나가더라고요. 뭐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나 뭐 세계 일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학교 복학하지 않고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도 외국 한번 나가보고 싶다. 바로 학교 복학하기는 싫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돼요. 그래서 딱 현금 100만원 들고 군대 전역하고 호주로 날아갔어요. 호주에서 제가 있었던 어떤 이 스토리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3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모은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2,300만원 중에 500만원만 한국으로 딱 보내놓고 남은 돈을 다 쓰면서 거기서 놀았어요. 6개월 일할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 뒤에 6개월 2천만원을 쓰면서 놀 때는 25살 나이에 정말 행복했겠죠. 어느 누구 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쓰면서 노는 거예요. 여행하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6개월 동안 이 호주 안에서 비행기를 한 40번은 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살았다는 거냐면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표 끊어서. 그 다음에 거기가 실증 나면 그냥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면 거기서 한 달 묵어. 그리고 방 계약해가지고 한 달 살고 또 딴 데로 이동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호주라는 나라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삶의 어떤 그 패턴? 이런 게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대한민국의 이 제도권 사회 안에서 교육받았던 저의 삶은 그냥 열심히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밤 10시, 11시까지 맨날 야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서도 스펙 쌓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을 하는 곳에서 주는 월급 봉투의 크기에 맞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그게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좀 더 좋은 데 취직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고, 대학을 지방대를 가가지고 취직을 잘 못하면은 이제 못 사는 거고, 어떤 이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저는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서 대기업을 가야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말 베스트 플랜이었는데, 호주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안 넘어가네. 이거 전복인데 전복이 엄청 크죠. 냄비 하나만 해요. 저 뒤에 있는 저 전복 내가 들어가서 딴 거예요. 이거 물이 엄청 차가워요 진짜.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고. 멋있어요. 막 여행하고 놀고 텐트 치고 자고.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국립공원 화장실 자고 또 이렇게 여행 많이 하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스쿠버 강사잖아요. 스쿠버 강사로 또 여기 취업해가지고 스쿠버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큰 틀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1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굴뚝 같았지만 그걸 실현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학교 1년 더 늦어지는 게 무서워서. 왜냐면 저는 재수했고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 쉬었고, 군대 갔다 와서 또 한 학기를 쉬었고, 호주에서 1년 쉬었고, 이미 3년이 늦었잖아요. 또 1년을 더 늦으면은 뭔가 엄청 큰 그 동기들과 엄청 큰 차이가 벌어질 것 같고, 막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년 동안 자리 잡은 그 어떤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겠죠. 학교 복학해가지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안 잡히냐면, 저는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지만, 그 전에는 현대와 삼성에 들어가는 게 제 인생의 베스트 플랜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이유가 생겼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런 삶을 살고, 호주에서 제가 나는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25살 나이에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쓰면서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삶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이런 6개월은 죽을 때까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호주에서 그냥 아예 눌러서 살까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한국에 돌아왔지만 공부가 손에 안 잡혔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매일매일 수업 끝나면은 집에서 호주에서 찍었던 그 몇천 장의 사진을 넘겨보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 호주에서 동영상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한번 넘겨보면서 잠이 들고, 와, 이때 진짜 행복했는데 다시 가고 싶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냥 학교에서 맨날 시험 공부하고 이런 학생. 그러면서 뭔가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호주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돈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서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 시간과 돈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결국 제가 원하는 삶은 이 두 개가 다 있는 건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제 스폰서님 장영 사장님이 제 대학교 동기인데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이야기해줬고, 저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굉장히 뉴스킨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좋아졌고 제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한번 알아볼게, 이게 어렵나? 알아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한번 보면 되는데 뭐 그게 이렇게 질질 끌고 결정하고 밀당해야 될 문제인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저는 그냥 알아봤던 것 같아요. 가보자 그래. 뭔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알아보는 것도 과감하게 알아보러 오는데 이 뭔가 자기 자신한테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과생이고 좀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논리적, 이론적으로 이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를 냉철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괜찮다. 괜찮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걸린 거죠. 그냥 아이템이 화장품이고 관심도 없는, 그리고 뭔가 누구에게 이렇게 제품을 전달을 하는 이 행위가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괜찮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자신은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솔직히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 사업을 딱 얘기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이혼하셨거든요, 아버지랑. 그 뉴스킨 처음 할 때 6년 동안 아버지랑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그날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마한테는 이게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나 봐요. 거의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저를 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무실 와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보고 이해는 가셨는데도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싫어. 네가 이걸 하는 게 그냥 싫어. 그냥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무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싫어 이거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집도 나와가지고 생활도 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뉴스킨으로 내가 비록 자신은 없지만 해낸다면 호주에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맞다. 그 도구는 맞다. 그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다. 근데 제가 학교 공부하고 대기업 취직하고 이거는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가능한 길인 거고 이거는 가능은 한데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배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렇게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뉴스킨에서 처음에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제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거와 같은 어떤 깨달음을 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현실 점검이었어요.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이고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나 80에 죽을 거야. 안 죽여요, 병원에서. 이제 막 120, 140살까지도 산다고 하죠. 근데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굉장히 줄고 있어요. 제가 30년을 잡았는데 이거 되게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근데 30년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하는 게 쉽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여기?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100만원씩 근데 어려운 그 100만원을 모아서 30년 동안 모으면 얼마가 모이냐면 4억이 모여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수중에 5억을 줘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은퇴 후에, 그러니까 이 55세, 60세 때쯤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 동안에 경제활동 기간에 내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생활비를 2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0억이 필요하고 이 6억이라는 갭 차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했을 때 8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수잖아요, 산수. 이론적으로 이게 맞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듣고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이거를 설명해주고 엄마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사는데 엄마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현실적으로 제가 해준 거예요. 삼촌한테도 막 가서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와 삼촌과 이렇게 그 가족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너무 참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나중에 가도 고민해야 될 문제를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냐. 그 말은 즉슨 나중에도 해결 안 되고 지금 고민해도 해결 안 돼. 그 고민을 무슨 지금부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어떻게든 다 사라진다.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야. 야, 답이 없구만. 이분들도 답이 없네. 제가 기특해지더라고요. 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한번 깨달았던 현실 점검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저는 돈을 번다는 거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만 있는 줄 알았지, 돈을 버는 어떤 구조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아는 길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 뉴스킨 안에서 이거를 딱 구조적으로 이해를 시켜준 거죠. 시간으로 돈을 버는 노동 수입과 내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놨을 때,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수입과 시간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수입,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수입이 있는데 부자들은 다 이쪽 형태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노동 수입을 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호주에서 살았던 그런 6개월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 수입의 형태의 수입이 필요하겠구나. 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호주에서 6개월을 살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돈이 계속 나왔다면 저 호주에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또 2천만 원을 벌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죠. 그냥 그 구조가 트인 거죠. 이런 게 있구나.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삶을 못 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 내가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과 돈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돈을 벌려면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럼 뉴스킨이 이 권리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서 제 생각에 한번 또 트인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개념인데요. 저는 직장을 오래 이렇게 다녀보지도 않고 직장을 다녀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알바를 해보긴 해봤어도.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개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소득을 버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일단은 직장에 들어가면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개념은 이거예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가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나의 꿈을 이뤄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이거 아니에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직장 사장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 이상의 돈을 주진 않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우리 회사 직장 근속 연수가 20년이다. 야, 내가 너한테 자르지 않고 20년 동안에 너의 노동과 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지만 그 20년 동안에 돈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 우리 직장에서 주는 돈 이상의 권리 수입을 빨리 만들어. 3년 안에 만들면 빨리 때려치고 5년, 10년 안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장을 그만둘 때쯤에 권리 수입이 없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직장의 개념은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 직장에서 500만 원 뭐 이렇게 따박따박 받으시는 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진짜 안정적인 삶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은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시스템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가 안정된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 나에게 돈을 주는 상태가 안정된 게 아니라 내가 내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안정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직장에서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벌고 있는 수입 정도의 수입이 어떤 연금 복권식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그럼 직장 다니시겠어요? 나와. 지금 계속 나와.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마음 상태도 될 것이고 바로 때려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거를 준비하자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이야기를 해요. 이 개념이 인지가 되면 뉴스킨을 위한 직장이 돼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결국은 뉴스킨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을 처음에는 벌더라도 권리 수입과 동시에 만드는 행위를 누구나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현명한 이런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스킨이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뉴스킨 하면서 이 일이 파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파는 일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뉴스킨이 어떤 세일즈, 보험이나 이런 무언가를 판매하는 행위와 가장 다른 어떤 영업과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차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백다방이라고 하는 이 가게의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장님이 이 가게에서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팔아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한 달에 커피 3,000잔 파는 사장님 맞죠? 네. 근데 백종원은요, 우리나라에 백다방을 500개를 지금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종원 입장에서는요, 500개의 대리점에서 100잔씩 커피가 팔려나가면 커피 5만 잔이 하루에 팔리는 거 아니에요? 백종원 입장에서. 그럼 백종원이 한 달이 지나면 커피가 150만 잔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백종원의 입장에서는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요, 백종원과 백다방 사장님의 차이가, 한번 보세요. 백종원의 한 달은 백다방 사장님의 50년과 같아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백종원이 3달 일하면 백다방 사장님은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군가가 한 달 안에 일하는 결과가 누군가는 50년을 일해야 낼 수 있는 결과와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게 단순히 24시간을 열심히 일한다는 수준에서 날 수 있는 차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백다방 사장님은 혼자 일을 하는 거고 백종원은 500명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영업과 비즈니스의 가장 큰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킨 사업이 처음에는 백다방 하나를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백다방 사장님은 영업하는 사람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뉴스킨이 내가 내 소비자를 만들어서 내 대리점을 운영을 하는 거는 저는 비즈니스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즈니스 스타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조직이 확장되는 단계가 비즈니스의 단계이지, 요 단계는 영업의 단계이잖아요. 근데 뉴스킨이 시작은 요게 돼야 돼. 그러니까 백종원도 자기가 가게 하나 돌릴 정도의 능력도 안 되면서 500개의 대리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내 가게에서 내가 요리하면서 이 가게를 잘 되는 가게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백종원이 돈을 버는 시스템은 자기 가게에서 음식을 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500개 이상의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일정 부분 로열티를 받는 수입을 버는 게 백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로열티 권리 수입을 만들어낸 것이죠. 뉴스킨 수입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는 결국은 이 구조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 과정도 결국은 이거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단순히 이거를 위한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과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 뉴스킨 사업에서 사장님들이 지금 돈을 벌고 계시다는 거는요, 돈을 벌고 있다면 소비자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네, 반반이나 반반. 누구는 사업자라 하시고 누구는 소비자라 하시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뉴스킨 제품을 실제로 쓰고 있는 소비자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죠? 네. 사업자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그게 이상한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그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된, 결국은 소비자 때문에 나도 돈을 벌고 그 사람도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뉴스킨은 소비자가 확장이 돼야 내가 돈을 버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요, 내가 돈을 버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만 나의 포지션은 백종원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백종원도 커피가 팔려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맞죠? 네. 삼성의 이건희도 삼성 제품이 안 팔리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이 커피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도 본인이 폰팔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본인도 돈을 못 버는데 본인은 그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그 사람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인 거고 내가 팔진 않지만 팔려나가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팔지 않아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뉴스키는 소비자가 없으면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요. 소비자를 만드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소비자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이 의미가 아니에요. 넘어간 의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을. 본질은 백다방이 아니라 뉴스키는 백종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 난 투잡인데 나는 일단 눈앞에 있는 그 대리점 나 마감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70만 원 들어오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잡하시는 분과 전업하시는 분 목표가 큰 사람과 목표가 작은 사람 뉴스킨에서 내가 벌고자 하는 돈의 수입의 크기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뉴스킨에서 해야 하는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해야 될 거는 똑같아요. 결국은 나는 투잡이기 때문에 난 뉴스킨에서 50만 원 벌 거기 때문에 강의는 안 들어요. 이거는요. 난 투잡을 할 거기 때문에 시스템 일주일 내내 나오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일주일에 2번을 나올게요. 이거는 돼요? 안 돼요? 괜찮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근데 속도와 방향은 차이가 크거든요. 속도랑 방향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거는 결국 전업자가 해야 되는 것과 결국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투잡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파는 건 아닌데 팔려나가야 돈을 번다. 백종원은 커피 판 사람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은 이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 본질은 그를 만든 일이고 결국은 사업을 전달하고 저는 심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비자는 솔직히 말하면은 몇백 명이 내 시널러지, 내 서클 안에 몇백 명의 소비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1000명의 소비자를 20명의 소비자를 갖고 있는 50개의 팀원을 갖고 싶으세요? 내가 직접 1000명의 소비자를 가지고 싶으세요? 내가 직접 1000명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높을수록 20%잖아요. 근데 같이 50명에서 20명씩 소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1000명의 소비자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5% 로열티 들어오는 거니까 그 내 수입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증식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된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사업의 본질은요. 조직을 확장시키는 거. 사람을 확장시키는 게 뉴스킨 사업의 결국은 본질이고 그 방향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 안에 있지 않으면 소비자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소비자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요. 이 시스템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 만드는 건 뭐 밖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뉴스킨 이 시스템 밖에서 조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조직은 누가 만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강력한 이 의지가 있는 사람. 왜냐면 그 사람은 엄청난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조직을 키워낼 수 있을까? 결국은 그런 사람이 만드는 것 같고 결국 리더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물론 뭐 리더의 8가지 조건을 뭐 이행하는 사람 뭐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리더라면 결국은 제가 뉴스킨에서 잘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 뒤를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시스템에 참석을 열심히 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단계는 기본이죠. 그 뒤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스템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더 넘어가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시스템을 나오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은 그건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를 봐야 되는, 강의를 들어도 저 강의를 단순히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뉴스키는 내 가게 하나 운영하는 거면 그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백다방 하나를 운영하는 뉴스킨을 할 거면은 배우면 되죠. 그 백종원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백다방을 운영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일은 내가 백다방이 되고 또 다른 백다방을 분양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강의를 하나를 들어도 저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거 배워야지. 좋죠. 그것도 자세가. 그거는 30점짜리라는 거예요. 100점이 되려면은 더 넘어가야죠. 저는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저 강사처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저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에 그 어떤 흐름이 있죠. 시작부터 끝까지 강의의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저희 전개가 되는지,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난 누구에게 앞으로 사업 설명할 때 저런 방식으로 이런 거, 그리고 저 강사한테는 이 친구를 초대해야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배우는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또 내가 시스템에 지금 안착하고 있는 내 모습, 지금 열심히 나와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하는 내 모습,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요. 엄청.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내 파트너가 100명이 동시에 하고 있을 때 미쳐버릴 것 같으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0명이 없으니까, 나 혼자니까, 혹은 둘이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이 이 앞뒤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앞뒤가 바뀐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자영업 같은 경우는요, 돈을 주고 점포가 차려진 이후에 소비자가 들어오죠. 뉴스킨은 거꾸로예요.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점포가 되는 거죠. 반대죠. 뭔가 파트너가 생겨야 자세가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파트너가 생기면 자세가 확 바뀌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그 파트너 떠나갈 거예요, 아마. 파트너가 생기기 전부터 자세가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그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거를 믿어야 돼요. 보이는 거를 믿는 거는 3살짜리도 하죠.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는. 그쵸? 근데 내가 안 보이는 수준, 그 너머에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 파트너가 5명, 10명, 30명, 50명 있을 때 지금 내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다를 것 같아. 그러면 그 인원이 절대 안 생겨요. 이거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고 내 행동이 똑같으면 안 돼요. 제가 잘했던 거는 최소한 내 파트너 10명 정도 이상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나 혼자 있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31일이에요. 말일이야. 포인트가 200포인트가 부족해. 3000GB를 하기 위해서. 뭔가 오늘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서 외출을 이걸 해야 될 것만 같아. 근데 중요한 시스템이 한 2개 있어. 빠지면 이걸 해낼 것 같고, 그 시스템이 가면은 못할 것 같아. 그럼 보통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나 혼자 있는 그 사업자가 파트너 없어. 시스템 빠지고 거기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결정을 안 내릴 수 있으려면은 그 뒤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결정을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지각도 하고 가끔은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느냐가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이것들 이 내용도 뒤에 나오는데, 혹시 뉴스킨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소비자를 막 만들어보고 파트너들을 막 놓쳐보고 하면서 실전에서 배우는 것들 말고 내가 알려고 맘먹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보상, 대본, 뭐 양자 측정하는 거, 뭐 행정적인 부분, 뭐 시스템 뭐 배우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빠르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뉴스킨에서 제가 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양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중간고사 과목 한 과목 정도의 거의 분량이면은 뉴스킨에서 대본을 마스터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내가 오늘 맘먹으면 오늘 마스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실전에서 쌓이는 이 감각적인 부분은 그날 할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풀 대본을 배우는 거는 그날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상 배우는데 6개월이 걸려요? 내 맘먹고 하루 이틀 매달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부분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질질 끌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거의 2달 안에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시험 보고 이런 거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 공부하는 부분에 좀 막 매달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사업을 5년 차 하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행정인 거를 2달 사업을 한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배울 것들을 안 배우고 가면은 계속 머리만 커지고 이 배워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계속 안 닦이면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빠르게 배워야 되냐면요. 그 배우는 것도 주도적으로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내 귀에 넣어주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애들이 그냥 열심히 앉아서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게 아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학교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예습하고 끝나고 복습하고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뉴스킨도 가만히 시스템에만 참석하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귀에 들어와서 남는 게 내 지식으로 쌓이는 수준으로 가면은요 너무 오래 걸려요. 주도적으로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스폰서님 붙들고 내가 모르는 거 찾아서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배워나가셨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단순히 배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배우는 선에서 끝나는 일이라면 좀 늦어져도 괜찮은데 이 일은 배우는 일이 아니에요. 배우는 걸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켜야 될 능력까지 갖춰야 출발이 되는 건데 배우는 거 가지고 질질 끌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내가 트레이닝을 누군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쵸? 더 나아가서는 내 파트너가 그 파트너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걸 내가 코치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배우는 거 가지고 몇 년을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단 배우고 이 배운 거를 더 내 걸로 계속 만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에 아직 배우는 것조차도 이 걸음마 떼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배울 것들 쫙 배워버리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일이 개인 비즈니스이면서도 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뉴스킨은 독립사업자잖아요. 뉴스킨 본사와 나와 1대1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 사장님들께 만약에 뉴스킨 모든 시스템 없앨 테니까 혼자서 뉴스킨 사업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알아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런 시스템 없어. 그러니까 본사 있어. 뉴스킨몰 있어. 택배로 보내줘요 제품. 뭐 AR로 뭐 이런 건 다 있어. 근데 뉴스킨 103호에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은 없어. 혼자서 뉴스킨 본사와 비즈니스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죠. 그러니까 독립사업자들끼리 힘을 모으는 거예요. 팀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근데 자신이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 없다면서 혼자 하게 냅둔 자신 없으면서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4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이 공간과 이런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과 스태프분들과 강사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이지 않았다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아직 나 혼자라고 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만약에 빠진다. 근데 그 생각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진다면 이 시스템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뒤를 보는 거예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팀을 막 몇백 명 가지고 계신 리더 사장님들부터 이제 막 뭔가 이 셀이 구성되고 있는 막 3명, 5명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나 혼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은 결국은 내가 시작은 누군가의 파트너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누군가의 스폰서가 된단 말이에요. 내 스폰서님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파트너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의 스폰서님, 그러니까 뉴스킨은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스폰서일 수밖에 없어요. 1번 사업자 빼놓고는, 맞죠? 네. 근데 항상 본인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파트너니까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파트너가 안 생겨요. 내가 파트너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비록 내가 누군가의 파트너이지만 앞으로 나의 팀이 생겨서 나를 스폰서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더 클 것 같아. 그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스폰서죠. 그럼 내 스폰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거꾸로 나로 인해서 나중에 운 좋게 팀이 생겼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시작부터 팀이 있진 않으니까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팀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주지 않으면 내 팀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항상 나의 스폰서가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스폰서의 오른팔이 되면서 내 팀이 세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리더 송영덕 제가 사장님으로부터 몇백 명의 지금 그룹이 있으실 텐데 그 몇백 명의 그룹을 키워낸 정말 키가 되는 리더 사장님 딱 5명 자 뽑아보세요 하면 뽑으실 것 같으세요? 못 뽑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사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그 5명 안에 내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스폰서는 내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100명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나는 계속 나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형제 라인 중에 누군가는 그 스폰서와 같이 팀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스폰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이 파트너 때문에 분명히 팀이 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라고 스폰서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스폰서인 장현 사장님이 장담컨대 저 때문에 그렇게 클 거예요. 그리고 장현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수준까지 생각이 들어가냐면요. 강원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 누가 강원 사장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죠. 안 들어가요. 할 수도 있죠. 그거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똑바로 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강원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장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맥 잡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질문. 뭐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 좀 헷갈리시.
어디다 눌러야 돼요, 근데? 사업자, 소비자.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아, 소비자 나왔어요. 또 사업자도 나왔어요. 네. 자, Y와 How to는요? 넘겨주세요. 스폰서와 파트너. 근데 왜 반대로 하세요? 아, 농담이고요. 뉴스킨 사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오른쪽에서 나요. 근데 왼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은 왼쪽에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오른쪽에서 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순 같지만 무슨 의미냐면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를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성과는요, 성과를 위한 성과가 있고요, 성장에 따라오는 성과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성과를 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의 성과가 따라오는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를 만드는 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맞아요. 그 소비자가 제품을 쓰고 그 소비자가 확장이 돼요. 근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데몬 리크루팅 이렇게 볼게요. 내가 데몬을 하나 해도요, 그 데몬을 그날의 매출로 보고 데몬을 한번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을 리크루팅 대상으로 보고 데몬을 하는 사람과 같은 데몬을 해도 장기적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당장 눈앞에서의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리크루팅을 목적으로 데몬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제품을 안 살 수도 있고요, 그냥 오늘 팔아야지 하면은 팔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끝점을 어디로 보고 이 데몬 하나를 하더라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팀원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Why, How to. How to 방법이죠. 방법적인 부분, 뉴스는 어떻게 해야 잘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How to는요, Y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뉴스킨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이 강력한 Y로부터 따라오는 How to가 아니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 Y에 따라오는 How to가 진짜 강력한 How to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정리해 놓은 거 공부 못하는 친구가 다 베껴갈 수 있죠. 이 친구는 이거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을지 몰라요. 이 친구는 그거 바로 얻어간 거죠. 결국 누가 시험 잘 봐요? 이 친구가 당연히 잘 봐요. 그 정리한 그 노력으로 쌓인 내공이었겠어요. 근데 운 좋게 이 친구가 잘 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으세요? 시험 하나는 이 친구가 잘 볼 수 있어도 이 정리한 이 친구의 자세가 이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내 강력한 Y로 인해서 나로부터 끌어나오는 How to가 결국은 진짜 How to.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부분에 너무 막 목매달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 파트너. 스폰서 파트너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 말이 이상하지만 파트너가 만들어낸 소비자의 파트너가 만들어낸 소비자, 그들이 모인 게 나의 어떤 수입 아니에요? 맞죠? 스폰서가 지금 뛰고 있는 행위가 내 수입과 직결돼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폰서에 집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왼쪽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들?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당장은 막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요, 그게 결국 이기는 길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파트너를 바라보는데 내 많은 파트너가 다 자기 파트너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100명의 파트너가 다 자기 파트너를 바라보고 있어. 날 안 바라보고. 그쵸? 진짜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난 지금 스포츠 1명만 바라보면 내 파트너들이 쫙 정렬이 될 텐데, 내가 파트너를 바라보는 그 생각 하나의 차이로 내 모든 파트너가 다 자기 파트너를 바라본다면 콩가루 그룹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뉴스킨 초기 사업자분 계세요? 6개월 미만. 지금이 진짜 중요해요.
6개월 미만인 이 시점에 내가 이거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뉴스킨을 받아들인 나의 이 정착된 사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바뀌어서 그 처음에 이 내 생각 하나 잘못된 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나 홀로 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이.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초반에 잘 배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단추를 끼우면 끼울수록 계속 풀 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에서 필요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뉴스킨에서 필요한 자세는요,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자, 강의를 들을 때 예를 들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고 싶은 걸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격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뉴스킨의 상식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갑. 아침에 내가 직장 다니면 9시까지 출근이면 59분에 뛸 거면서 뉴스킨은 1분 늦죠, 그냥. 근데 이게 그냥 그 1분 늦는 게 뭐? 이럴 수 있지만 내 파트너 100명이 다 1분씩 늦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거. 근데 복장이 추리닝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게 비즈니스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강의를 들을 때는 핸드폰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안 보는 게 맞을까요? 안 보는 게 맞는 건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한 7살, 8살짜리 아이한테 이 양쪽에 비교해서 맞는 거 동그라미 쳐봐 했을 때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 그게 상식적인 수준이고 그게 뉴스킨에서 필요한 자세예요.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구분이 안 가면 내 파트너 100명이 그걸 동시에 하고 있을 때 내가 답답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거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굉장히 이 단결력이 좋고 탄탄하겠죠. 시스템 하나하나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 뒤에 계신 김태희 사장님이나 송영덕 사장님이나 이경혜 사장님께서 이 투잡스쿨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과 사장님들의 마음가짐이 같을까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같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장님들이. 왜 달라요? 그분은 여기에 다 본인 파트너고 나는 아직 파트너가 없으니까 그럼 똑같이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위치에 가고 내 파트너들이 모였을 때 내 모든 파트너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나 혼자 있어도 이 시스템을 내가 돌리는 시스템처럼 정말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뉴스킨 시스템에 혼자 나올 때 그때 잘했어요. 이 시스템에 주도적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만약에 사회였으면 야, 저 혼자인 애가 뭘 저렇게 나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구조가 사회의 구조라면 뉴스킨은 아니에요. 어제 막 들어온 사람이 한 3년 된 사업자보다 자세 잡고 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스폰서는 누가 이뻐요? 어제 들어오셔놓고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좀. 지금은 그냥 그렇게, 자신감 내비추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뉴스킨에서 시스템 하나를 대하는 사장님들의 마음가짐이 진짜 이 시스템을 이끄는 사람의 마음가짐, 아직 이끌기 위한 어떤 스텝의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스폰서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빨리 이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야 돼요. 지금 당산의 강원 박명호 사장님으로부터 라이스 그룹이 있어요. 그 라이스 그룹은 제가 빠지는 순간 안 돌아갑니다. 저는 자부예요. 안 돌아가, 그 시스템. 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근데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시스템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업에 피해가, 내 비즈니스에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 파트너들이 시스템을 맡으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누굴 보고? 저를 보고.
그러면 그들이 시스템을 맡게 되면 제가 빠지게 되죠. 그럼 제 파트너들로부터 시스템이 돌아가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본인이 변화하는 거를 끊임없이 느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당장 성과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20대 혹시 있어요? 20대. 네, 한 분, 두 분, 이렇게 계시네요. 20대 분들이 뉴스킨을 할 때, 저는 제가 20대에 시작했으니까 20대가 뉴스킨을 하는 느낌밖에 모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랑 울산에서 출발하는 거랑 뭐가 더 가까워요? 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요? 같이 출발하면?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내공, 내 상태 이런 게 정말 밖에서 살아온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이 내공이 좀 많이 충분히 쌓여 있고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좀 갖춰져 있는 사람보다 초반에 늦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막 자기의 어떤 그 조급함과 이런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포기하고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대 사장님들은 이 사업을 최소한 3년 정도는 정말 내가 열심히 배우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내가 변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을 3년 정도 이상은 놓지 않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업이 정말 큰 매력이 뭐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이 사업을 해야지 계속 어떤 남과의 비교나 어떤 막 눈앞에 막 GV나 성과 이런 거에 막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제가 계속 한 얘기가 결국 이거죠.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되고 난 아직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주도적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주도적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사람이 제일 빨리 성장하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면서 스폰서님한테 요청을 많이 하세요. 나 잘하고 싶다고. 나 키워달라고. 나 빨리 배워버리고 싶다고. 나 지금 이 배워야 될 것들 3일 안에 다 배워버리고 싶다고. 나랑 24시간 붙어 있어달라고 확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님이 귀찮아할 것 같으세요? 그분을? 아니요. 그 사람한테 집중을 엄청 하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스폰서가 집중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지금 핀이 높고 뭔가 파트너가 많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세의 마인드를 가지고 스폰서님에게 요청을 하고 이 간절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완전히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뉴스킨 사업 지금 초기이신 분들은 제가 초기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예요. 뉴스킨 안에 이 안에 어떤 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룰. 나름대로의 좀 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없지만 성공 조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책은 안 읽어요. 저는 원래 강의 듣고 이런 건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뭐랑 똑같았냐면요. 축구선수 메시가 농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공을 발로만 차요. 하면서 농구공을 자꾸 발로만 갖고 노는 거야. 농구에 룰이 안 맞죠? 네. 그 사람은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없고 그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상식적인 수준이죠. 이 안에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면접 봐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쌓아가지고 막 어학연수까지 갔다 와서 직장에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저기 가서 팩스 뭐 작업 좀 하래. 저는 원래 팩스 그런 거는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뉴스킨도 이 안에서 어떤 기본적인 룰을 내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인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뉴스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천천히 하겠다는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천천히 하겠다 이 말은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천천히는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속도잖아요. 사장님, 저는 지금 제 상황상 남편도 이렇고 부모님도 이렇고 해서 제가 이 사장님처럼
몰입해서 속도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제가 약속 꼭 지켜서 할 수 있으니까 저 일단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속도 한번 내볼게요.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속도를 방향으로 착각하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맞춰보세요. 단점 있어요, 뉴스킨이. 아무나 해요. 정답. 뉴스킨 사업의 치명적인 단점이 아무나 해, 아무나.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없죠. 네. 남녀노소, 나이를 봐요, 학벌을 봐요, 뭘 봐요. 자, 진입 장벽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걸음망이 없는 거야.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피땀 흘려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삼성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몇 점 이상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조건을 택도 없이 못 맞춘 사람을 이 삼성에 갖다 놔. 그러니까 자격 조건 없이 뉴스킨처럼 아무나 랜덤으로 우리나라에서 20대를 뽑아가지고 삼성에 놔. 그럼 삼성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진입 장벽이 있어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요. 근데 이 뉴스킨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대가 지불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와. 와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뭐냐면 이 뉴스킨 룰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고 배우고 그쵸? 성장해 나가고 그게 내가 이 뉴스킨 안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죠. 앞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의 일과 앞뒤가 다른 거예요.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죠. 졸업하기는 다 졸업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다며요.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하기가 뉴스킨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나 들어오는데 막말로 진짜 아무나 들어와서 이 비즈니스를 정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우습게 보고 그렇죠? 우습게 보는 거죠, 이 일을. 왜? 내가 어떤 노력 없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아니 서울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놓고 대한민국에서 19살짜리 랜덤으로 뽑아놓고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사람을 딱 보면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이 뉴스킨도 실패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진짜 많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인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없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뉴스킨이 투자금도 없고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에서 마이너스는 없어요. 0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그쵸? 왜냐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혼자인 게 그냥 0이니까. 근데 소비자라고 하나 생기면은 그게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그만두고 포기할까요? 왜? 이 사업의 가치를 몰라요. 왜? 그 가치를 느낄 만한 무언가 한 게 없어요. 뉴스킨의 최고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안 보이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이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이 안에서 계속 노력하고, 이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8대2 법칙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지금 익숙해져 있고 사업 사장님 익숙하죠 이제. 처음엔 어색했는데 사장님 남들이 보면 뭐야? 이럴 만큼 이상하잖아요. 사장님 처음에는 나보고 무슨 사장님이래. 근데 이제 익숙하죠. 익숙해지면서 이 사업이 사업이라는 거를 잊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뉴스킨을 안 하고 있을 때 사장님들이 생각했던 어떤 사업이라는 건 뭐였어요? 저는요, 사업이라면은 막 공장이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막 모르니까, 나중에 50살 이상이 돼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사업이었어요. 무서운 거, 어려운 거, 내가 못할 거, 그게 사업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뉴스킨 사업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니까 직장 생활 하듯이 절반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일은요, 비즈니스예요. 사업이에요. 들어오는 자격 조건이 낮을 뿐이지 밖에 있는 사업과 성공을 해나가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그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과정은 결국 같은 원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오세요? 안 오세요? 사업하다 보면? 그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세요?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되세요, 그게? 당연하다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무섭지 않아요? 사업. 다시 한번 보세요. 네, 20대 되면 사장님, 20대가 무슨 사업이에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있을 때지, 밖에서는. 근데 이 일이 내 가슴 속에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행위는 마치 그냥 시스템 나와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 같고 그냥 주변에 가서 제품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 같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진짜 사업이라는 그 생각이면은 정말 마인드가 바뀔 것 같고요. 힘든 상황이 분명히 와요. 저는 힘든 상황이 하나도 안 오고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힘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업이라도, 그러니까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원래 삶에는 그 역경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뉴스킨도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뭔가 이 어려움과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오는데, 그거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는데 그 오는 어떤 시련을, 어려움을 내가 어떤 그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움을, 역경을요, 내가 뉴스킨에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려움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될 걸림돌인데 디딤돌로 만들어야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내공이 쌓이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내공을 쌓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생각을 바꾼다면은 앞으로 올 어려움들이 두렵지가 않고, 이 어려움을 겪어내는데 얼마나 성장을 할까.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진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저를 더 단단해지게 만들었던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역경은 역경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파트너들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당연히 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잘 이겨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PPT 넘기는 시간 때문에 제가 5분을 못했거든요. 5분만 더 할게요. 리더는 절대로 에너지가 빠지지 않는다. 제가 에너지가 빠졌던 적이 있는데 뉴스킨을 그만둘까 생각이 들 정도로 빠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에너지가 빠지니까 에메랄드에서 대리점으로 떨어졌어요. 저기죠. 에메랄드인데 대리점을 본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제가 지금 저희 팀에서 카톡방을 이제 제 다운라인으로 이제 강원 박미영 스폰서님이 독립을 해라 이제 해가지고 독립을 했거든요. 20명 정도의 이제 팀으로 카톡방을 독립을 했는데, 불과 7개월 전인가? 7, 8개월 전에 저는 저 혼자였어요. 그때 저의 핀 타이틀은 에메랄드.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요. 사람이 에너지가 빠지면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빠진 건데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괜히. 왜? 이 에너지 빠진 나를
투닥투닥 안 해주거든. 형제라인들이 에너지 빠진 날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해줘요? 뉴스킨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이 사업인데 에너지 빠진 사람 옆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에너지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하지. 내가 에너지 빠졌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와. 안 오니까 그 사람이 괜히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만두겠더라고요, 뉴스킨을. 비전을 못 보게 돼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과정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싫어지면서 그만두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이 바닥까지 떨어진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어쨌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에너지가 차 올라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포기할 거 아닌 이상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때 그 힘든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쓰는 연료가 절반이 되잖아요. 나머지 절반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놈을 끌어올리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나를 살려놓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상태로 절대 가지 않겠다. 다짐을 한 거죠. 절대 가지 마세요. 네. 복제. 파트너 사장님들께 복제를 해나가서 나의 프랜차이즈를 확장시키는 일인데, how to를 복제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이 생각을 복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한 내용들이 결국 how to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네. 결국 제가 뉴스킨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뉴스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그 생각을 제 파트너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저의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복제되지 않을까요? 네.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본인의 어떤 달란트나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데모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넘어가죠. 그들에게 생각을 복제하고 저는 빠른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가고 그 올바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빨라지게끔 만드는, 결국은 빠른 성과가 빨라지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사업이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지금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그 방향의 끝점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고 계세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그게 장기 플랜일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는데 결국 목표, 어떤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방향이,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로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로 걸어가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건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가시면은 안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느려도 괜찮아요. 반대로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돌아와야 되니까. 천천히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한양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잖아요. 이제 저는 고졸입니다. 고졸. 학교를 일주일 전에 잘랐어요. 학교 자퇴하고 박수를 쳐줄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엄마 알면 큰일 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저한테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아깝다. 그 1년 반 남았고 1년 반. 그럼 좀 남은 거 하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제가 자를 수 있었냐면, 제가 가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에 도움을 줄 정도는 학교가 저한테 다 줬다고 생각해요. 졸업장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지가 중요한 거지, 학교의 졸업장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배웠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졸업장은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학교를 괜히 갔다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 때문에
에이즐락 기술에 대해서 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도 있었고요. 보상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저에게 준 어떤 도움이 분명히 있는데 학교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게 됐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알고 가시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인생이 바뀐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이 둘 중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뉴스킨은 이거는 하얀색은 기본, 이 노란색,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끊임없는 성장,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나의 이 생각, 부자의 마인드를 파트너들이 아닌 내 이제 앞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이 생각, 그리고 결국 이 뉴스킨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진짜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되는 거. 이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점점 내가 약아지고 막 비겁해지고 건강 상하고 막 이런 어떤 부작용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모습이 좋게 변하면서 결과까지 같이 얻어낼 수 있는, 그 결과를 얻은 시점이 됐을 때는 내 모습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내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일인 뉴스킨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죠? 15년 루미스파 떨리세요? 네.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루미스파 신보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LTO 때문에 어떤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개를 팔았는데 그 사장님들이 1월 본 판매를 통해서 2월 15일 커미션 왕창 받고 다시 똑같은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루미스파를 맞이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루미스파를 통해서 뭐가 남아야 되는지, 진짜로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2월달 커미션 말고 진짜 나에게 남겨줘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루미스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거든요. 제가 스쿠버 하는데 바다에서 조류 있죠, 조류. 이건 자연이 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역조류가 나한테 들어올 때는 아무리 세게 오리발을 차도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 아세요? 조류가 굉장히 세요. 순조류가 있고 역조류, 순조류일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둥둥 떠서 가요, 앞으로. 이렇게 오리발 차지 않아도. 뉴스킨의 지금 현재 어떤 타이밍,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이 시대적인 타이밍, 어떤 이런 뉴스킨의 루미스파와 신보상과 어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순조류라고 생각하세요? 역조류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거를? 그 순조류일 때 정신 딱 차리고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순조류일 때 못 가면 역조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조류가 오면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뉴스킨 지금 현재 뉴스킨 코리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정말 순조류라는 거를 사업을 하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이 순조류를 타고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순조류를 타고 가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